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는 4일 연속 일단 일봉상에서 양봉 흐름입니다. 29거래일 만에 20일 이평선도 종가상으로 일단 돌파를 한 상태고요. 외국인 쪽에서 74억, 기관 쪽에 17억 정도 양매수 흐름이 나온 가운데 전일 대비해서 4% 상승한 56,800원의 종가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새벽에 마감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H20 관련되는 GPU 관련되는 부분들 를 승인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 장중에는 이제 미국 지수 선물 자체가 이제 플러스권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에 상호관세 관련되는 협상 관련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제 기간 중심으로 전체적인 어떤 수급 흐름들이 연기금은 뭐 계속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코스닥 중심의 이제 1,000억대 이상 매수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미증시의 하락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가 0.94 이제 2,500선 부근까지 이제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81, 2% 가까이 이제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HLB 같은 경우에도 4일 연속으로 양봉 흐름을 이제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4%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에 5만원대 이제 초반 분위기에서 10% 정도 올라오면서 거의 이제 3월 달에 이때부터 이제 20일 이평선이 지지가 안 되고 5일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데드 클로스가 나면서 계속 이제 빠졌다가 거의 29거래니까 한 달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만에 이제 어제도 살짝 이제 종가상으로는 붙였습니다만 오늘 양봉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량은 이제 100만 주 정도 흐름이었기 때문에 거래는 크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양봉 흐름으로 마치는 모습을 일단 보였죠. 분봉상의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55,000원대 여전히 유지하다가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하면서 바로 3분 봉상으로는 57,400원대까지 올려가면서 오랜만에 이제 시장하고 좀 이제 같이 행보하는 모습을 아침 때부터 보였죠. 그리고 이 57,400원을 12시 넘어서 5장에 이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장중제 고점 돌파 시도를 좀 하는 듯 하다가 넘어가지는 못했고 이제 5시 넘어서는 이 56,100원 정도 정규장에서는 이랬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더 올라가면서 56,800원 정도 흐름으로 마치는 흐름 모습이 났죠. 그리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74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도 17억 그러니까 오늘은 양매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수급과 연동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다시 이제 13만 주 넘게 일단 매수 흐름이 나오면서 일봉의 이제 수급 흐름에서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도 최근에 이제 일주일 넘게는 매수 흐름을 보여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일단 기관 쪽에서도 매수하면서 양매수 흐름을 좀 보이면서 양봉을 보였고 이 양봉에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지난주 이제 4월 10일 그 다음에 4월 9일에 이 55,000원대 라인의 연봉 시가를 회복하면서 여기를 지지받으면서 간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59,78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좁아져 있는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이제 하락 이후에 플래팅 조정을 하면서 상단선 가격에 이제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면서 이 이후에 이제 그 추세의 어떤
변동성과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낙폭과대 가격인 65,000원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 6만원대에 걸려있는 이 부분들의 간통을 이제 근시간 이내에 넘어갈 수 있는 거래량 유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로 일단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 쪽에서 한매수 흐름으로 나오는데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야 이제 진성의 어떤 매수들을 좀 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JP모건 쪽에서 5만 주, 그 다음에 매도 쪽에서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한 4만 주 가까이 좀 매도를 했고요. 공매도 쪽에 이제 한국, 신한 여전히 이제 한매수 흐름의 흐름들은 오늘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어느 쯤에 이제 구체화가 되느냐가 주가의 어떤 탄력적,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이제 3월 달에 나왔던 하락갭을 메꾸면서 다시 이제 FDA 승인 기대감에 주가 흐름들을 반영하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6만원 부분까지 붙여주는 어떤 양봉 흐름으로 이후에 이제 축소 이후에 다시 이제 추세의 어떤 전환들과 그 변동성 확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내일 주가 흐름에도 이어지는 모습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뭐 특별한 기사는 없었는데요.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를 하나 좀 살펴보면 FDA 삼수생 HLB 올해는 합격할까? 이게 3월 21일에 이제 두 번째 CRA를 받고 난 다음에 올해 중으로 리서브미션만 이제 빠르게 넣으면 그 억셉턴스 레터가 이 한 달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5월달에 만약에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내에 클래스 1이든 2든 빠르게 넣는 다음에 이제 결과값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과 리보세린 관련되는 어떤 내용인데요. 한번 내용 좀 한번 살펴보면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항서제약의 이제 중국 쪽 관련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 중국 현지 기사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요게 이제 3월 21일 이제 중국 쪽에서 나왔던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항서제약 측은 사유를 확인한 후 최대한 빨리 그 리서브미션을 제출하겠다고 이제 이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 분위기들을 중국 언론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항서제약은 이제 기자와의 어떤 답변을 통해서 FDA와 긴밀히 소통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요게 이제 PAR, Post Action Letter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치를 하고, 이 조치를 해야 리서브미션을 제출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조치가 단지 일부 전문가는 여기도 보면 사소한 차질일 뿐 생산 관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믿고 있다.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양사 간의 이제 워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이 HLB 입장에서 나온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두 번을 거쳤기 때문에 이 조치를 이제 작년도와 같이 이제 단순히 간단하니까 처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이 부분들을 꼼꼼하게 이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간의 어떤 내용 CRA를 받았고, FDA 답변서에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CRL에 답변을 다는 경우가 있고 그냥 보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FDA 어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FDA가 CRL의 결함과 위험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내진다. 요거는 이제 포스트 액션 그 레터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출시 과정에서 난간에 부딪혔다는 소식으로 그 항서제약의 주가는 그 당시 한 3% 정도 빠졌던 부분들이고요. 그날 아침에 이제 HLB가 먼저 빠르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했던 부분이 3월 21일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항서제약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 정도 빠지는 정도였고, HLB가 이제 두 번의 한가를 맞았고, 이번에는 한 번의 한가에 맞았습니다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은 일단 반등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자와의 이야기에서
CMC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 그러니까 HLB의 어떤 보도로 내용들을 좀 전하고 있고, 항서제약은 3.82 정도 그 당시에 빠졌죠. 그리고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로열티를 받고, 같은 어떤 캄넬리주막의 라이센스도 일단 제공한 상태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중국 약이냐 뭐 하는 것보다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판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순수하게 이제 뭐 중국 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어떤 이제 권한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FDA에서 뭐 진행하는 어떤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은 이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의 베개는 다른 이제 중국 약물들 중에서 2022년도죠. 이제 이노벤트의 이제 신틸리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부터 이제 중국 관련되는 프레임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됐는데, 1112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비소세포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신틸리맘 관련되는 부분들은 중국 자체의 임상만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FDA에서 아예 이제 거절을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만의 자체 데이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뒤에 어떤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시점에 이제 베이진사의 이제 티슬레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은 2019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허가를 받고 이제 본래는 이제 2020년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FDA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 관계로 실사를 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20개월 정도 늦게, 이제 2024년도 이제 티슬레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 허가를 받죠. 이미 이제 뭐 유럽에서는 2023년도에 EU에서는 허가를 받은 어떤 상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 준시바이오 사이언스의 록트루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누암 그래서 중국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프레임이 신틸리맘은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애초부터 이제 좀 뭔가 임상을 다시 FDA 허가를 받으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정도가 늦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문제로 중국 쪽 약물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유효성,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으로 이 CMC만 이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벌어졌던 중국계 약물들의 FDA 허가 과정에서 어떤 기간이 연장되었다든지 어려움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서제약이 얼마만큼 이제 처리를 하느냐가 일단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FDA가 처음으로 CRL을 나고 난 다음에 항서제약은 포기할 이유가 없는 상태니까 2024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9월 달이죠. 제출하고 10월 달에 억셉턴스 레터로 이제 C2를 받으면서 올해 이제 3월 21일까지 버드파 일정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C2를 받은 그러니까 CRL을 다시 한번 받은 상태죠. 그래서 제약업계 선임 중국 현지의 이제 기자인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약물의 효능이나 임상적 결함에 비하면 약물의 효능이나 임상적 결함이 있으면 그 생산 과정의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쉽게 해결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라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면 반복 공정을 통해서 해결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 쉽다는 것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의 효능이 혁신적이고 임상적 가치가 있다면 이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준비를 해서 잘 준비해서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프로세스상 이 부분들을 좀 엄밀하게
따져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3월 21일에 내었던 보면 조금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제 현지 기사들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FDA 어떤 규정에서 업데이트 관련되는 멸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멸균 공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관 검사 관련되는 부분이 2010년, 2021년도부터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부분들을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국제 품질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카미네리주마비 2019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허가받아서 생산하면서 되었기 때문에 중국 GMP 관련되는 부분과 FDA의 CGMP 관련되는 어떤 규정 관련되는 업데이트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수저우 성카디아 관련되는 부분이 항서제약의 100% 이제 출자 자회사 공장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오염, 그 다음에 이제 유관 검사 프로토콜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안전한 자동화 이제 컴퓨터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항서제약이 이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되는 상황. 중국 제약 산업이 국제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노벤트의 신틀리밥은 중국의 임상 자체 데이터만은 안 된 거고, 준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티슬레리주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코로나로 실사를 못해서 20개월을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서제약도 이제 따지고 보면 작년 올해 지나고 나면 그 개월수로 보면 이제 준시바이오로직스의 티슬레리주맙 같은 어떤 일정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질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44,550주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4월 15일 기준으로,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375만 주. 자,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 오늘도 상한이 좀 많다는 말은 최근에 이제 공매도 창구 쪽에서의 어떤 한매수 쪽의 어떤 매수 흐름이 일단 상한 쪽까지 일단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뭐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된 부분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